여러분, 혹시 1,500원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2,500원이라는 환율은 지금 우리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환전 비용이 더 드는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식료품 가격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용, 심지어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 자산의 가치까지 이 환율 상승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 달러 환율 1,200원대도 높다고 여겨졌는데 어느새 1,500원대에 육박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해외 직구 가격이 비싸졌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드리워진 심상치 않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과거를 되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경제적 격변기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시 환율 그래프는 마치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심전도처럼 요동쳤고 그때마다 우리 경제와 수많은 가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감을 겪어야 했죠. 지금의 상황은 그때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것을 넘어 우리 가게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말이죠. 은행 전광판에 깜빡이는 환율 숫자를 보며 한숨 짓고 가계부 앱을 열어볼 때마다 깊어지는 고민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2,500원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먼 나라의 경제지표가 아니라 우리 식탁과 내일의 희망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높은 환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경고등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환율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체감하시는 부분은 바로 장바구니 물가일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수입산 과일이나 소고기, 그리고 매일 아침을 깨우는 커피 원두 같은 식료품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칠레산 포도가 갑자기 비싸지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표에 멈칫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은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이는 곧 우리의 교통비와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해외여행이나 사랑하는 자녀의 유학비용 역시 환전할 때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직구를 즐겨 하던 분들도 배송비와 관세, 그리고 환율의 압박에 이제는 망설임을 넘어서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을 겁니다. 어렵게 고른 해외 상품이 택배 상자에 단계 도착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비싼 대금을 지불해야 했던 경험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죠. 이처럼 1,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더욱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에서 환율의 직접적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나 해외여행 비용 증가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물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합적인 경제적 파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고환율 파고를 온몸으로 맞으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충격들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산 원자재를 사용합니다. 철강이나 반도체 부품 혹은 석유 같은 핵심 재료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죠. 그런데 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으면 이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재료비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기업은 결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윤을 줄여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만약 가격을 올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윤을 줄인다면 기업은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거나 직원을 더 고용하는 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율 변동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 비용 때문에 생산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고환율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충격들이 쌓여 우리 경제 전반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개인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흔들고 있는 고환율, 대체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는 경제 지표들 속에서 그 진짜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환율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데 얽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 풀려있던 달러 자금이 더 높은 이자를 쫓아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매력적인 미국 금리에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몰려들면서 달러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바로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를 사두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더욱 부추겨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게 치솟으면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는 원화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에너지 가격 불안정이라는 세 가지 큰 축에 더해 국내 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데 얽히면서 지금의 고환율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지, 아니 어쩌면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는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1,500원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불필요한 외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셨다면 잠시 미루거나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 직구나 구독 서비스처럼 달러로 결제되는 소비가 있다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인기 드라마나 영화 서비스 대신 국내 핫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해외 브랜드 제품 대신 훌륭한 품질의 국산품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새는 물통에 구멍을 하나씩 막아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 내부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고용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원화의 가치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지역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하고 국내 여행을 즐기는 것. 이 모든 행동이 개개인의 소비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애국 소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죠. 우리 모두가 작은 경제 주체로서 서로를 돕는 셈입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활용한 재테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무조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예금이나 달러 연계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뒤 소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치 파도가 높을 때 서핑을 하려면 충분한 연습과 기술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비상금을 든든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두는 것은 마음의 평화는 물론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 이자가 매력적일 수 있으니 안전하게 비상금을 운용하면서도 소소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대비해 집안의 식량을 비축해두는 것처럼 우리의 재정에도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두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조금은 생기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재정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절약하며 또 기회를 찾아 나선다면 2,500원 시대는 단순히 위협으로만 남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제적 지혜와 적응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어 더 단단한 개인과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열쇠가 될 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환율의 파고 속에서 뜻밖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환율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실질적인 대처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봤죠.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우리에게도 대처할 힘이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 환율의 거친 파고 속에서도 오히려 뜻밖의 기회를 찾아내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지혜와 용기를 얻어볼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지혜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과감하게 국내산 대체재를 발굴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여 오히려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결국 품질 좋은 국산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죠.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한 직장인 부부는 치솟는 환율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국내에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다니며 로컬 투어에 눈을 돌렸죠. 예상치 못한 국내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고 오히려 해외여행보다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비 패턴을 국내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은 움직임들은 고환율로 위축된 내수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대신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재테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거나 반대로 환율 상승기에도 실적을 잘 내는 수출 기업에 주목하여 투자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그 주인공이죠. 이들은 단순히 환율 상승을 위기로만 보지 않고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결국 얼마나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고환율 시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던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주저앉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며 개인의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등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더 단단한 개인과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결국 1,500원 시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제적 지혜와 적응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환율의 위협 속에서도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 열쇠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율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지갑, 그리고 미래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현실이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시대에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대처가 곧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